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로 인해 정작 소외되고 묻혀버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 KBS 아메리카 뉴스는 코로나에 감염된 줄 알았다. 더 큰 병에 고통받는 한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 겪으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한인 가정의 그늘이 드리운 건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때였습니다. 42살의 단정 씨는 기력이 없고 미열이 계속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음성 판정을 받고 내과를 찾았습니다. 피검사에서 이제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거 백혈병인 것 같다. 바로 이제 UCLA 이머전시로 빨리 들어가라.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단정 씨는 이렇게 갑자기 급성 골수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아시안 골수 기증협회 A3M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골수는 유전인자와 상관이 있어 대부분 같은 인종이나 민족 중에서 찾습니다. 유전인자 검사는 A3M에 신청하면 2, 3일 후 우편을 통해 유전자 채취를 위한 검사 키트가 집으로 도착합니다. 검사 봉으로 입안에 유전자를 검출해 다시 우편 봉투에 넣고 보내면 됩니다. The age range is 18 to 44. We ask them to be committed and willing to donate to any patient that's in need and to be in general good health. 기술 발전으로 골수 기증은 수혈로도 가능해졌습니다. 피에서 이제 조혈모 세포만 뽑아가지고 다시 자기 피는 본인 팔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척수에서 막 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정 씨는 지난해부터 투병 생활을 해오다 지난 1월 악화돼 이제 남은 방법은 골수 이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인 교계도 한인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도움에 나섰습니다. 벨리 지역 썬랜드의 ANC 온누리교회는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인들의 자발적 유전자 검사를 도울 계획입니다. 미국에 등록된 골수기증 기부자는 2천만여 명, 이 중 아시아는 5% 미만입니다. 아시안 중 한인은 0.5% 미만으로 매우 적습니다. 정 씨 가족은 많은 한인 가정이 골수기증을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수혈을 해주심으로써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남편이 매치를 찾았으면 너무 좋겠고, 만약에 저희 남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말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매치를 많이 찾아서 정말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시가 백신 부족으로 현재 운영하는 5개 대형 백신 접종 장소 운영을 이번 주말까지 중단합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현재 공급받은 모더나 백신 1차분이 오늘을 기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백신을 공급받을 때까지 다저 스타디움을 비롯해 다른 4곳의 백신 접종 장소가 금요일인 내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저 스타디움 외에 폐쇄되는 다른 4곳은 샌퍼난도 파크와 한센댐, 링컨 파크, 그리고 크랜셔 크리스찬 센터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이번 접종 장소 폐쇄가 2차 접종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1차 접종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LA시가 이번 주 단 16,000회분의 백신만 공급받았다며 LA 카운티 내 인구가 적은 다른 도시들이 LA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백신을 공급받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로선 폐쇄되는 백신 접종 장소들은 다음 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는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 3주 안으로 일선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필수 업종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대되는 백신 접종 대상은 교육자들과 보육시설 근로자, 식품업과 농업부문 근로자,
긴급 서비스와 수사기관 직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130만 명에 달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접종 자격이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우선 접종 대상은 3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LA 카운티 바바라 퍼레어 국장은 백신 공급 부족으로 아직 1차 접종도 못한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80%에 달하고 있지만 우선순위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칠 때까지 수주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대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접종 장소 확대도 필요한 상황인데 보건국은 교사들의 경우 학교나 교육부에서 자체 클리닉을 설치해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백신을 2회에 걸쳐 모두 접종한 사람은 감염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어제자로 새로 수정한 백신 가이드라인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코로나 감염자에 노출됐더라도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DC가 제시한 요건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최소 2주가 지났고 3개월을 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백신 접종을 한 뒤 3개월이 지났다면 면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에 노출됐을 경우 격리가 필요하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CDC는 또 백신 예방 효과가 무증상 감염까지 막아주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DC 집계에 따르면 어제까지 미국 내에서 6,597만여 회분의 백신이 보급된 가운데 4,476만여 회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뉴욕주가 스포츠 경기에 관중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10%에 불과하지만 다시 유관중 경기가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제2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는 1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주내 대규모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수용 규모 10%의 관중을 받아 재개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창 정규 리그를 진행 중인 미 프로농구 NBA 브루클린 네츠 구단이 먼저 유관중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네츠 구단이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부터 홈구장 버클레이 센터의 관중 입장을 허용토록 승인했습니다. 네츠 구단은 NBA 사무국의 승인도 기다리는 중으로 승인이 나면 이번 시즌 홈 관중 앞에서 경기하는 NBA 구단은 12개로 늘어납니다.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홈 구장 양키 스테디움은 약 5만 4천 명, 뉴욕 매츠의 안방인 시티필드는 4만 2천 명을 각각 수용합니다. 뉴욕주의 관중 입장 10% 허용 정책에 따라 5,400명, 4,200명의 양구 구단 팬이 4월 1일 정규리그 개막 후 야구장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7월에야 뒤늦게 개막한 메이저리그는 무관중으로 정규 시즌을 치렀고 포스시즌에서야 제한적으로 관중을 받았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뉴욕주 보건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경기를 관장하고 싶은 팬은 경기 당일 72시간 이전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검사도 받아야 하며 사후적 거리 두기에 따라 배정된 좌석에 앉아야만 합니다. 쿼모 주지사는 유관중을 희망하는 MLB, NHL, NFL 등 다른 종목 구단들은 먼저 관중 입장 계획을 세워 주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LA 총영사관이 한인 동포 식당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미서부 한식세계화협회와 남가주 한인 외식업 연합회를 통해 전달된 방역 물품은 KF94 마스크 12,000장과 손 소독제 560병으로 한국과 한인 기업들이 기부해 마련됐습니다. 기부된 방역 물품 수령을 원하는 한인 식당들은 미서부 한식세계화협회와 남가주 한인 외식업 연합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문을 닫았던 LA 동물원이 다시 재개장합니다. LA 동물원은 모든 방문객이 사전에 온라인 예약해야 방문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원 내 직원과 2살 이상 방문객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 동물 관람은 여전히 폐쇄됩니다. 또 실내 식사도 금지됩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19로 지난해 43만 7천여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조사했습니다. 특히 소수계와 고조리아 주민들은 물론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53.2%로 남성보다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N95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3M사는 홈페이지에 가짜 상품 구분법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워싱턴주는 조사 결과 140만 달러 분량의 30만 개가 가짜 마스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살 소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지 사흘 만에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녀는 극심한 피로감에 잠들었고 어머니는 자정 이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생일이자 어머니 생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코로나19에 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극우 성향 일본 학자들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 계약을 통해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극우단체와 관련된 일본 전현직 교수 6명도 램지어 교수를 공개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